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 2022년 7월 27일 희망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만일 내가 내일 죽는다면 뭘 할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뭘 할 것인가요? 유명한 철학자는 나는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라스트 할리데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요, 오른쪽에 있는 이 여성이 주인공인데요. 어느 날 이 여성은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건강검진에서 시한부, 그러니까 곧 있으면 3개월 안에 내가 죽는다라는 판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이 여성은 모아놨던 모든 돈을 라스트 할리데이가 뜻이 마지막 휴가인데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 휴가를 위해 모두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 가장 좋은 좌석으로 가게 되고요. 호텔도 아주 비싼 호텔, 스위트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레스토랑에 있는 모든 음식들, 스테이크, 럽스터나 그런 것들 아주 코스로 아주 근사하고 화려하게 먹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영화 마지막 부분에 이제 슬슬 가게 되면 왼쪽에 있는 남성, 이 남성, 여성은 이 남성을 굉장히 사랑해요. 근데 이 남성이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갖고 와요. 사실 그게 시한부 판정이 오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류된 판정, 의사가 잘못한 겁니다. 네, 아무런 그 뭐 시한부를 받을 만한 건강의 어려움이나 그런 것들이 없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이게 뭐예요? 시한부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성은 그 마지막 휴가를 하면서 정말 많은 부자들, 셀럽들, 인플루언서 이런 사람들의 격려와 지지를 받게 되거든요. 호감을 받게 되거든요. 그 인맥들을 그대로 갖고 이 여성은 하고 싶었던 나의 레스토랑을 열게 되고요. 굉장히 대박이 나면서 그리고 이 남성과 결혼을 하면서 이 영화는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꿈꾸는 삶은 좀 어떻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삶이 얼마 남지 않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써서 조금이라도 더 멋있는 집에서 나의 남은 짧은 인생을 마치고 싶어.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 쾌적한 그런 곳에 가고 싶어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멋있는 차,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리고 스포츠와 레저 이런 것들을 즐기고 싶어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죠, 여러분? 내가 당장 5년 뒤에 죽는다 하더라도, 내가 당장 1년 뒤에 죽는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사하게 생긴 집,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주 호화로운 요트 또는 비행기 또는 멋있는 차, 맛있는 음식, 특별한 것들을 즐기고 싶다는 그 마음은 내가 당장 내일 죽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러한 꿈꾸는 삶입니다. 근데 날마다 우리는 음, 나의 죽음, 인생의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그 마무리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만큼 마무리라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기 전에 5글자를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자 합니다. 그것은 나의 마무리, 이 5글자 새기면서 우리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화려한 요트를 갖고 있으면 어떠한 삶을 살까요? 저는 사실 아직 요트를 사진 않아가지고요. 어떤 삶을 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주변에 이제 미국 부자들, 그런 이제 다른 매체, 잡지나 신문이나 아니면 우리 영상 컨텐츠들을 통해서 제가 듣게 됐던 거는요. 요트를 타고 다니면 지금 이제 사진에 나오는 것보다 더 호화로운 요트겠죠. 그 요트를 타고 다니면 수많은 바다를 돌아다니면서 그 바다 해변에 있는 조개 껍데기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집, 많은 돈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죠? 당연히 여름, 오늘같이 참 더운 그 여름에는 시원하게 살고 또 차디찬 겨울에는 따뜻하게 살 겁니다. 그리고 맛있는 고기, 특별히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세계 3대 진미, 푸아그라, 아니면 캐비어, 트러플 이런 것들을 먹을 겁니다. 그러면 그거 뭐가 남을까요? 어떤 마무리를 우리는 볼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조개 껍데기를 내 인생의 마지막에 수집을 했는가? 그리고 사실은 얼마나 많은 나무를 낭비하고 얼마나 많은 가스층을 파괴하고 또 얼마나 많은 거위와 철갑상어 또 다른 동물들을 죽였는가가 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 두 사람의 마무리에 대해서 여러분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리 지브나. 마리 지브나는 어린 나이에 세계를 위해 나아가는 참 부모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자신도 20대의 아주 어린 나이였지만 나도 참 부모님처럼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이 세계를 위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마리 지브나는 체코슬로바키아라는 국가로 선교를 나가게 됐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정말 당시 동유럽 국가 중 아주 공산권이 심한 나라였습니다. 이 세계에 신은 없다면 하나님을 죽이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마리 지브나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은 이 세계에 존재한다.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그리고 참 부모님의 그 말씀을 그 진리의 말씀을 맺혔습니다. 그러나 경찰에게 잡혔습니다. 마리 지브나는 체코슬로바키아의 차고 또 찬 어둡고 칠흑같이 어두운 그 감옥에서 24살의 꽃다운 나이에 대학생의 나이에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마리 지브나의 그 마무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마리 지브나는 사실 결혼하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돈이 많았던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호화로운 요트, 좋은 집, 멋있는 차, 특별한 음식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최후는 차디찬 감옥에서 생을 마감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마리 지브나의 마무리는 어땠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저는 또 다른 사람, 사사모토 마사키,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사사모토였습니다. 사사모토 씨는 결혼을 하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공주님이 무럭무럭 자라나기 시작할 때쯤 결심을 했습니다. 어느 날 참 부모님께서는 병들고 힘든 국가, 어느 선진 국가도 돌보지 않는 최악의 국가, 아프리카를 구해야 한다는 참 부모님의 외침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침을 들은 사사모토 씨는 최악의 국가, 아프리카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그 국가들 중에서 당시 가장 힘들었던 탄자니아를 구하기 위해 나는 아내도 있고 나는 자라나는 소중한 딸도 있었지만 그는 결심했습니다. 아프리카, 탄자니아로 가는 비행기에 탈 것을 말이죠. 탄자니아에 간 사사모토 씨는 정말 뜨거웠습니다. 그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향한 세계를 향한 아프리카를 향한 탄자니아를 구하고자 하는 그의 외침은 뜨거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열심히 그의 사랑을 외치고 참 부모님과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외치면서 탄자니아에게 끊임없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는 열심히 하게 되었고 그의 눈물과 땀방울은 어느덧 공산주의자들의 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어느 날 탄자니아에 숨어 들어온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은 사사모토 씨에게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 라고 말하자 사사모토 씨는 참 부모님께 계신 곳에 큰 절을 하고 나는 후회는 없다. 말씀을 전하는 내 삶에 단 하나의 후회는 없다며
살해당하고 맙니다. 그것이 사사모토 선교사의 마무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모토 씨와 마리 지부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마무리는 어땠습니까? 불행했습니까? 저는 여기서 말씀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어느 목적이 최후에 남을 것이냐? 개인을 위주로 하는 것은 흘러가고, 나라를 위주로 하는 것도 흘러가고, 세계를 위주로 하는 것도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맨 나중에까지 남을 수 있는 하나의 목적은 하나님과 인간이 합동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천성경 392페이지에 나오는 하늘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개 껍질이 남나요? 맛있는 음식이 남나요? 아니죠. 조개 껍질은 언젠가 모래가 되어 사라집니다. 맛있는 음식도 아무리 먹어치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호화로운 요트의 삶도, 풍족한 삶도 어떤 것도 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리 지부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큰 울림을 가져다 줍니다. 24살의 어린 청춘의 처참한 희생은 지금 나 자신의 삶에 큰 동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느끼게 합니다. 비장함을, 그리고 용기와 힘을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혈기가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혈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시기가 남아있으면 여러분의 이름은 시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는 그런 이름이 남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하는 이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선지 8권 323페이지에 나오는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저 세상에 갈 때 여러분 뭐가 남을까요? 돈, 요트, 차, 음식? 그런 것들은 절대 남아지지 않습니다. 저 나라에는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나의 이름, 내가 마무리에 남긴 것이 나의 이름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조개 껍데기를 이만큼이나 많이 주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거위와 철갑상어를 이만큼이나 많이 죽였습니다.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은 탐욕과 낭비 그리고 식탐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역사가 없어져도 남아져야 할 것, 시대가 없어져도 남아져야 할 것, 그리고 천지가 없어져도 남아져야 할 것이 부모의 사랑이다. 말씀 선집 12권 307페이지에 나오는 참 부모님의 말씀입니다. 사사모토 선교사는 젊은 가장이었습니다. 가장 소중한 그의 딸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아내를 뒤로하고 그의 생을 달리했습니다. 이젠 그가 죽은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사사모토 선교사의 딸은 어린 나이에 내 아버지를 잃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아빠가 참 부모님을 따라 절망과 어둠만이 가득한 이 세계에 그 희망을 세우기 위해, 그리고 아프리카의 가장 어려웠던 국가 탄자니아의 피와 땀과 눈물을 흘려가며 사랑을 세우려 노력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딸은 지금 탄자니아의 사람과 축복 결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증거했습니다. 나의 삶은 축복이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사사모토 선교사의 마무리는 보통의 사람들의 눈에서 봤을 때 불행한 마무리였습니다. 어린 딸과 젊은 아내를 두고 죽었습니다. 좋은 집을 남겨둔 것도 아니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돈을 남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그의 마무리는 참 부모님께 커다란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늘 부모님께는 희망을 심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계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커다란 용기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모토 마사키의 피와 눈물과 땀은
탄자니아의 수많은 VIP 지도자들, 오는 8월에 참 어머님께서 주관하시는 한반도 세계 평화 통일을 위한 월드 서밋에 탄자니아의 대통령과 탄자니아의 장관급 지도자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오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의 마무리는 큰 울림을 주었고 이제 기적을 일으켜 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마리 지브나와 사사모토 마사키 이 선교사의 마무리에 대해 떠올려 봅니다. 그들은 진심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사랑을 남겼고요.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의 이름은 부모의 사랑임을. 여러분은 어떤 마무리로 나아갈 것입니까? 조개 껍질, 많은 동물들의 죽음을 남길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남길 것입니까? 하루하루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로 말하자면 하루하루 우리는 마무리를 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며 오늘의 희망 메시지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어떤 마무리를 세워 나가실 것입니까?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은 어떤 이름으로 남아질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희망 메시지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